네, 안녕하세요. 고재쌤입니다. 지난 시간은 언어와 매체 세특 준비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국어 말고 수학을 좀 준비했어요. 확률과 통계, 세특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소재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통 가지고 세특을 만들려고 하면은 주로 통계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정규 분포나 아니면 통계적 추정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은근히 확률 부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건부 확률이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3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진율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양성이라고 진단을 내렸을 때 그게 진짜 병이 아닐 확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성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병일 확률이에요. 피, 병, 바, 양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속항원 검사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왔는데 실제로 PCR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양성이라고 판정을 내렸을 때 그게 실제 병이어야 신뢰도가 높은 거잖아요. 우리는 조건부 확률로 봤을 때 이 확률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 값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당연하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면 양성 판정을 내렸을 때 실제 병의 확률이 높을 거라고 기대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은 병이 아닌데 양성이라고 판정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낮춰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펙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의 전공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이 아닌데 그거를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검사 도구를 개선할 수 있죠. 그리고 검사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재정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관되는 것은 생명과학일 수도 있고 양리학일 수도 있고 병리학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의료 행정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행정 부분을 좀 개선함으로써 오진할 수 있는 어떤 류를 낮추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새로운 검사 도구를 이제 제시했을 때 그것이 예전의 검사 도구보다 이 부분을 한 10배 정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쳤을 때 그때 실제로 이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것을 실제로 계산함으로써 그 정도를 이제 체감을 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뭐 발표나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를 하면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불량 검출률이에요. 근데 위에 오진율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만 다를 뿐이에요. 한마디로 불량이라고 검출을 한 거예요. 불량 검출을 했는데 그게 진짜 불량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를 낮춰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불량이 아닌데 그거를 불량이라고 검출할 확률을 낮추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사도구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계 설비나 뭐 기계적인 어떤 결함이나 검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혹은 빅데이터에 대한 해석 그런 것들을 다 달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불량과 관련된 혹은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영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넓은 프로세스로 보자면은 그 공장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그냥 P라고 쓸게요. 뭐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쪽 그리고 이제 기계 설비 기계공학 이런 쪽에서도 다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인공지능 부분이에요.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확률 통계를 하긴 하죠. 그리고 내신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서울 중위권에 있는 대학으로 가려고 할 때 확통을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하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준비 한번 해봤어요. 피, 할, 바, 날 그리고 피, 아, 바,
날.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그 진이나 헬로우 카카오나 실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날씨를 검색을 했는데 그것을 검색한 사람이 할아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래 것도 날씨를 검색을 했는데 그 날씨를 검색한 사람이 아이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할아버지가 날씨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했던 게 뭐냐면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였다. 혹은 아이들이 날씨를 질문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질문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놀이터와 관련된 거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빅데이터가 학습을 할 때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동시사건이니까 고배법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빅데이터는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P-할바 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미세먼지를 굳이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아도 날씨 정보를 말할 때 뒤에 미세먼지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딥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딥러닝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수학적 모델에 있어서 이런 조건부 확률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놀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당연히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합습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거 하다가 바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쌓이면은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학적인 어떤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오늘은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뭐 3가지 내용을 다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2가지 내용이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는 뭐 여러분들 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문과생들도요. 2번째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과와 연관 지을 수도 있어요. 굳이 비단 경영학에서의 경영 프로세스, 그러니까 공장 관리 프로세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아가서는 정책 관리 프로세스, 제도 관리 프로세스, 뭐 이런 거로 확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본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회과학과 관련된 과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학기 초인데 학기 초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활동을 미리 해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훨씬 좋은 세특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특과 관련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량 검출을 하지 않았는데, 그쵸? 분량이라고, 뭐야! 뭐야!